내일장 홀인원 종목 찾아보도록 하죠. 내일은 어떤 종목에 눈길을 줘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지금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장의 특징들 하나씩 잡아보도록 하죠. 자, 1장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거래대금인데요. 상위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특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부터 시작해서 포스코 그룹주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는 에코프로 그룹주입니다. 성격이 뚜렷해 보이긴 하는데 위원님만의 시선으로 좀 분석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거래대금 싣고 움직이는 상단에 있는 종목들 그럼 어떻게 분석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다. 어쩔 수가 없겠죠. 자, 일단 하나씩 짚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나 과도하게 상승을 했고 또 그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주식 선물 매도 쪽에 있어서도 상당히 나름의 욕심, 좀 나름의 관점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혹여라도 지금이 또 다른 어떤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시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계속적으로 주가가 빠질 듯 말 듯 버텨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에 반해서 해당 종목의 주가의 추이를 좀 보면서 눈치를 살피고 있고요. 반면에 조금은 어찌 보면 2차 전지 소재 쪽에 있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포스코 퓨처엠, 전신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제가 3월 16일자에 여러분들께도 25만 원대 가격 기준으로 이탈치만 않는다면 사실상 중장기적 관점으로 시가총액 약 한 45조 원대까지 볼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자 기준으로 했을 때 38만 4천 원을 찍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목표가를 설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약 한 27조 원이 조금 넘어갈 것 같은데 아마 내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8조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45조 원까지 상승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주가와 좀 비교하게 된다면 약 한 47, 8만 원 정도가 될 텐데 그러한 관점에서 이미 수익 중이신 분들은 끌고 가셔도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해당 종목을 좀 지표 삼아서 앞서 이제 수급상에서 보셨다시피 포스코 퓨처엠 외에도 이제 포스코 들어가는 이제 계열사들 관련 종목군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양극재 생산력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압도적으로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을 좀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리튬 이산철 양극재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생산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CATL 쪽에서 이제 중국이죠. 중국의 CATL 쪽에서 기존의 3원계, 4원계 또 이와 같은 어떤 양극재 배터리보다 훨씬 더 에너지 밀도가 높거나 단점을 극복한 리튬 이산철 배터리에 대한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다시 한번 리튬 이산철 양극재에 대한 어떤 부각이 또 이뤄지게 된다면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또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와 관련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테마에 대해서 또는 이제 관련 재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실상 2차 전지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또는 완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기존의 완성차 기업들을 만드는 기업들과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협력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GM이 지금 현재 포스코 퓨처엠과 조인트 벤처 협력사를 설립을 했죠. 자,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자, 미국 내에서 GM이 자체적으로 배터리 생산을 할 것인데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공급을 포스코 퓨처엠에서 해주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LNF, 에코프로 BM 또는 포스코 퓨처엠 그 외에 전해질과 양극재 또는 음극재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기존의 완성차 기업들과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또 다른 매출처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테마로만 보기에는 뚜렷한 실적이 있고 또 그에 따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좀 과도한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면 충분히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차 전지 흐름을 볼 때는 대장주격 종목으로 이 종목을 보라고 말씀해 주신 바 있거든요. 그 관점을 유지해도 되는지 하나.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건 지금 금요일에서 오늘까지 오는 이 포스코 그룹주의 흐름을 보면서 에코프로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또 많이들 하실 것 같아서요. 거기에 관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가 움직일 때도 퓨처엠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포스코 퓨처엠은 시작부터 어찌 보면 포스코 그룹이 이제 늘상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남들이 차곡차곡 100억, 200억 유상증자하고 3자 배정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 키워왔다면 포스코는 그와는 좀 다르죠. 시작부터 3조 원 투자,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궤도 올라서게 되면 갑자기 5조 원 투자 이런 식으로 남들이 조금은 진입에 있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그 벽 자체를 그냥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만큼 유보금도 많고 또 계열사 간의 협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여타 기업들 대비했을 때 월등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여타 양극재, 음극재 생산 회사보다도 오히려 올인원 회사로서 양극재도 생산하죠, 음극재도 생산하죠, 뭐 마음만 먹으면 전해질도 생산할 수 있는 이 기업이 사실상 실체가 뚜렷한 그런 어떤 대장주라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에 대해서 많은 분들 제2의 에코프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뭐 그렇게 된다라가 아니라 사실 저항이 없습니다. 매물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누가 사든지 간에 무조건 신고가고요. 무조건 현재가가 소위 말하는 정말 이 시세를 끌어올리는 주체의 평단가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모니터링 하시면서 대응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는 종목이 되겠네요. 저희 1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을 활용해 보도록 하죠. 종목 하나 꼽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을 공략할 만할까요? 일단 조금 안정적인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좀 고민을 하다가 대명에너지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희 두 번째 추천이네요. 네, 회원님. 맞습니다. 네. 대명에너지는 올해 초에 좀 추천을 드리고 이제 수익권인데 다시 한번 저항 가격대를 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겨울에 계속적으로 화두가 됐었던 것이 이제 전기료 인상, 또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제 정부 측에서 밝혔지만 사실 뭐 그건 부차적으로 내용을 좀 덜어놓고 아마도 올 여름에도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의 지금 현재 정책 기조상 전기료는 인상을 계속적으로 수순을 좀 밟아가게 될 것이고 그 이상의 정치적인 사안은 구체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면 좀 봐야 될 것이고요. 그와 관련돼 가지고 전기료 인상 또는 어떤 수혜 그리고 전기료가 계속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동사가 테마주로서의 역할을 좀 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이제 원전과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태양광 쪽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종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28,500원 가격을 지켜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29,250원이지만 28,500원 선 정도를 지켜주는 지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손절가는 좀 러프하게 26,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3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주셨을 때 목표가를 31,000원으로 네.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목표가를 조금은 높여서 거기까지 기다려보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충분히 말씀이실까요? 괜찮다고 보고요. 일단 28,500원을 좀 중요한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내가 기존에 좀 가지고 왔던 물량이 있다. 그럼 28,500원 못 지키면은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치 물량 갖고 있다. 그러면 한 300만 원, 500만 원치 정도는 일단 입절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최종적으로 26,000원대 지지해 준다라면 다시 추가 매수, 재매수 하시는 식으로 하셔서 비중 조절을 하신다라면 큰 어려움 없이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대명에너지 연초에도 한번 추천드렸는데요. 한 번 더 추천드렸고요. 이번에는 목표가는 32,000원 제시 받아봤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오늘장 마무리 먼저 하고 추가적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가 플러스권에서 마무리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힘이 조금 더 나오는 3시 이후의 움직임입니다. 909선까지 올라서면서 0.61%의 상승인데요. 시총 상위주 가운데 2차전지 소재 대장주격 종목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가팔라졌다는 점이 큰 호재성 이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역시 하락권에서 지금은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외국인 쪽의 수급 변화를 보시면 많이 줄여나가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환율부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대한 정리 잠시 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월 17일 월요일장 이렇게 오늘 닫겠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월요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한 번의 기분 좋은 상승으로 스타트를 끊게 됐는데요. 장중 고점 부근에서 양대지수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에코프로 그룹주의 상승세가 다시 한번 눈에 띄었다는 점이 코스닥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고요. 삼성전자도 유가증권 시장 내에서 힘을 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수 확인하고 수급 종목으로 흐름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빨간불 양대지수 모두에서 켜졌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2,575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오늘 장중 고점입니다. 0.61%나 오르면서 909선에 지금 안착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 대부분의 시간을 코스피와 같은 경우는 하락권에서 보냈는데 막판 3시 이후의 움직임이 정말 드라마틱했네요. 자, 일단 수급상의 변화로는 어떤 포인트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물 쪽을 보실 텐데 선물 쪽에서의 오늘 외국인의 매도 플레이는 굉장히 장중에 활발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점을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요. 현물 쪽에서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모두 매도입니다. 기관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물 부담 상당했습니다만 오늘 외국인 쪽에서는 물량을 많이 줄여나가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이 특징 하나. 그리고 업종별 동향을 보시면 IT 업종에 대해서는 매수세를 보였는 반면에 철강, 금속 쪽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물량을 팔자세로 대응했다라는 점 특징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수급 상황 보시면은요. 여기서도 외국인 매도입니다. 오늘 장중에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환율 고점 뚫을 때 재차 여기서의 물량이 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외국인 매도 줄이는 과정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리하면 양대 시장 모두에서 개인만이 사자세였으나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줄여나가는 과정 중에 오늘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언급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1314원 선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오늘 1305원 선에서 시작이 됐고 우상향 추세를 그리는 듯 하다가 그래도 고점 대비로는 하향 안정화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급등입니다. 12원 이나 올랐고요. 1,300원 선의 위에서 1,311원 선에 오늘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 또 한 번 환율의 움직임이 급박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오늘 말 그대로 급등하면서 환율 마무리됐다는 부분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보셔야죠. IT 전반적으로는 외국인의 시선은 우호적이었습니다만 지수에 일조하는 측면은 많지 않았고요. 종목을 본다면 하락권에서 맴도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나마 막판에 지수가 빨간불로 올라서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종목 삼성전자죠. 보합권에서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0.3%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반면에 LG전자 같은 경우 2.6%나 빠지면서 실적에 대한 매력도를 안고 올라오던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힘이 꺾였다. 특히 LG그룹주의 흐름이 약했다라는 점 특징으로 꼽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2차전지로 시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K온의 실적과 관련해서 이슈화가 되면서 셀 업체 가운데서 SK이노베이션이 1.63%로 가장 강한 흐름 보였고요. 한나경 올라가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긴 했지만 오후장에 강했던 종목 에코프로비엔 눈에 띄실 겁니다. 5.95%나 오름세가 확인이 됐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한 번 더 뛰면서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대표하는 종목들이 오후장에 한 번 더 힘을 내면서 시세의 연속성에 보였다라는 점이 일단 2차 전지 내에서의 특징으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의 매력도 분명히 있겠지만 철강주로도 분류되는 포스코 홀딩스 보실까요? 강한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만 고점 대비는 살짝 후퇴한 모습이죠. 빨간불 켠 구간에서 1.8%의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스틸 붙인 종목들, 중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그리고 가격 인상 모멘텀 안고 전반적으로 철강주들도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 보였고요. 오늘 원전주도 이슈 안고 움직임 나왔습니다. 한미 관련해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이 분쟁이 이제 해소 수순에 다다랐다. 이제 조금 더 수출 모멘텀을 안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많은 가운데 원전주들 움직임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사이즈가 큰 종목 가운데 6% 이상 올랐고요. 한전기술도 14%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오랜만에 움직인 종목도 있었고요. 꺼지지 않은 불꽃이라고 확인될 수 있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지수는 빨간불 들어온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분석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코스피 지수를 이제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상방으로 2,550포인트 일단 돌파를 하였고 오늘 최고점은 2,581포인트, 지난주죠. 지난주 금요일 날 찍어주고 난 뒤에 오늘은 2,575포인트로 이제 마감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는 하방으로 2,550포인트, 일단 기존의 저항 가격이 이제 지지가 되었습니다. 즉 해당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현재 들고 계신 코스피 종목 또는 대형 종목 끌고 가시는 것들은 끌고 가는 쪽에 투자를 계속 좀 유지하셔도 되겠고, 사실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워낙 급등락이 심합니다. 특히 오늘장 오전장에 9시부터 10시까지 시장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중소형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 거래 대금이 50억, 100억 내외에서 움직였습니다. 즉 순간적으로 급등과 급락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종목, 가벼운 종목군들보다는 조금은 우직하게 무거운 종목군들 위주로 지수가 2,550포인트를 이탈치 않는다라면은 스윙과 데이 트레이딩 또는 2, 3일 이상의 좀 중기 관점에서 좀 끌고 가는 전략도 매우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를 앞서 지난 2월 달, 3월 달에 앞으로 올해 안에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발표가 되었었고 또 지난 주말에 기준금리 인상을 앞으로 2, 3회 정도 더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투자은행의 발언 또한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식이 되었든지 간에 기준금리는 올 초 그리고 전년도에 예상했던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최대 7%대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좀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주변에서 많이 둘러보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특히 의약품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조만간 대대적인 가격 인상이 좀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설탕과 밀가루 이와 같은 어떤 식자재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원가 자체가 계속적인 인상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다니시는 단골 가게마저도 아마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즉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상황 그 자체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매우 크다는 것이고 결정적인 이유로 쉽게 이해를 하신다면 자 수입 자체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는 상승을 합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가가 상승했을 때 다시 경기가 안정화된다라고 해서 물가가 또는 재화의 가격 그 자체가 하락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수입 자체가 지금 물가 또는 재화의 가격 이상으로 인컴 자체가 수입 자체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시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경제 상황 그리고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에코프로 그 자체가 지금 시장의 큰 지표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에코프로가 하락을 하거나 60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전체 시장이 일거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다시 60만 원대에서 지지받고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 다시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이번 주만큼은 에코프로의 어떤 시가의 어떤 양봉이냐 음봉이냐 또는 상승폭이 어떠한가 하락폭이 어떠한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종목별 대응에 대한 어떤 시장 지표로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거나 별도의 호가창 세팅하셔가지고 장중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재료주도 움직이고 있고 또 어찌 본다라면은 일종의 추세를 만들면서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전일의 고가 이상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군들 위주로 거래하시면 좋겠고 과도하게 낙폭을 하거나 횡보하는 종목은 투자 대상에서 좀 제외하시는 것이 지금 시장에선 적절하다. 왜? 가는 놈만 가는 시장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바로 AS 이어서 해볼 텐데요. 가고 있는 종목이 많아서 그 종목 위주로 AS 받아보려고 합니다. 자, 저스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2월 달에 저희 받아본 종목이고요. 단기간에 수익률 100%를 넘긴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오늘 장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 변동성이 너무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2 생산기지 확보했다. 생산 라인 안정화. 이거는 뭐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데 일단 하락권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어서 현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팔지 않고 계속 끌고 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저스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시간 관계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200원을 이탈치만 않는다라면 일단 신규 매수도 가능하시고 해당 가격을 지켜주지 못하면은 손절의 기준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다소 조금 아쉬운 것은 상방으로 21,500원대가 아주 일률적으로 저항으로서 즉 상승을 보여주면 21,000원대부터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쯤에서 매도하시고 나는 신고가 매매라든지 돌파 매매를 선호한다 라면 관망하시다가 21,500원대 돌파하면서 22,000원대 돌파 이후 해당 가격 이탈치 않는 지지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돌파와 지지 또 끌고 가는 매매로서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것만 짧게요. 그럼 루닛 요 종목도 어느 정도의 지지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목표가를 열어놓고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지에 대한 코멘트. 루닛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내실 있는 기업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AI와 그다음에 진료, 그다음에 처방까지 충분히 가능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 인공지능과 관련된 테마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고요. 또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난 토요일 AACR 즉 암학술에도 어느 정도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수익권에서 전량 매도하시고 새로운 진시점을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쭤보길 잘했네요. 좀 대응 전략이 다르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서 저희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내일 더 많이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